가로, 세로 줄이 각각 모두 등비 수열을 이룬다. 가로, 세로가 항이 지금 3개씩 있다는 얘기야. 결국 등비 중앙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 일단은 요 라인에서, 요 라인에서 어떤 식이 나오니? 등비니까 A의 제곱은 1이다. 모두 양수했으니까 A는 1이겠네요. 하나 찾았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A가 1이니까 여기에서 이제 시간화를 또 찾을 수 있겠죠? 요 라인에서 이렇게 안 헷갈리려나? 요 라인에서 어떻게 돼? A가 지금 현재 몇? 1이죠? 얘가 1이야. 그러면 3루트 3의 제곱은 1 곱하기 C가 되겠죠? 자, 그래서 C는 몇이다? 27이 됩니다. 자, 그러면 C도 찾았고요. 그러면 이제 이번엔 여기에서 찾으면 되겠지? 여기에서. 그러면 B의 제곱은 1 곱하기 9분의 1이다. 따라서 B는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양수만 이랬으니까 3분의 1이 돼. A, B, C 다 찾았죠? D만 찾으면 되잖아. 자, D는 어디야? 여기서 찾아야겠네요. 여기서 이렇게. 그럼 여기서 뭔 나와요? D의 제곱은 729 곱하기 9입니다. 근데 729가 9 곱하기 81이지? 그리고 뒤에 9가 또 있어. 그러면 81의 제곱이 돼서 결국 D는 81이란 얘기죠. 그럼 A, B, C들을 다 곱하려 했으니까 A는 1이니까 무시하고 결국 B, C, D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답은 729가 됩니다. 두 자연수 AB에 대해서 이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 순서대로. 그리고 얘는 등비 수열을 이룬다. 등차니까 등차 중앙 개념을 적용해보면 가운데 있는 항의 2배는 양 끝에 있는 항의 합과 같다. 그 다음 등비 수열은 뭐야? 가운데 있는 항의 제곱은 양 끝에 있는 항의 곱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얘는 찾았고 정리하면 A, B는 4 6 24 이렇게. 여기서 정리할 수 있는 건 뭐죠? B는 2A 플러스 2. 자, 그래서 2A 플러스 2라는 값을 일단 대입하자. 대입해주면 결국 A가 곱해지니까 2A의 제곱 플러스 2A는 24죠. 그러면 A제곱 플러스 A 빼기 12는 0이 되고요. 결국 A 플러스 4와 A 마이너스 3이 되니까 A 값은 빼기 4이거나 또는 3이 돼. 근데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빼기 4는 아니겠죠. 자, A에다가 3을 넣어주니까 B는 8이죠. 따라서 우리가 찾고 있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뭐야? 3, 3, 9, 8, 8, 64에서 정답은 73이 되겠네요. 2차 방정식의 두 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알파 P 베타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요. 그 다음에 알파 Q 베타는 등비 수열을 이룬다고 그랬어. 결국 P는 등차 중앙, Q는 등비 중앙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얘네들을 통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식이 뭐야? 첫 번째, P는 등차 중앙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를 2로 나눈 값이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 다음 Q는 등비 중앙이잖아. 그래서 Q 제곱은 알파 베타라고 이해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얘를 보니 얘는 두근의 합이고 얘는 두근의 곱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방정식을 통해서 자, 두근의 합이 뭐야? 8이죠? 그래서 2분의 8, 4가 되는 거고요. 자, 알파, 베타, 두근의 곱이 뭐죠? 9입니다. 그러면 결국 P는 4고 Q는 풀마 3인데 Q가 양수라고 그랬네. 그래서 Q는 3입니다. 그러면 이제 PQ를 두근으로 한댔으니 결국 뭐예요? 두근의 합은 7이니까 자 X의 제곱 두근의 합은 4 더하기 7이니까 빼기 7X 두근의 곱은 플러스 12가 되고 이차항 계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내수가 등차 수열 그리고 또 다른 4개의 숫자가 등비 수열. 자, 항은 4개지. 그러니까 우리가 등비 중앙을 바로 사용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 4개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해보면, 지금 X하고 Y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X, Y. 그 다음에 PQ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자, 이렇게 받아들이면, 등차 수열이니까 결국 우리가 X 플러스 Y가 A 플러스 B랑 같다는 사실 이해하시죠? 이런 거지. 등차 수열이 이런 거잖아.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A 플러스 3D라고 했을 때, 이렇게 두 개 더하면 2A 플러스 3D, 이렇게 두 개 더해도 2A 플러스 3D. 자, 저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X 플러스 Y는 9라는 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였다? A 플러스 B도 9다. 자, 우리는 이 A제곱 빼기 B제곱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AB에 대한 관련식이 필요한 거야. 자, 그 다음. 자, PQ. 등비수열이죠. 자, 등비수열도 마찬가지. 예, 등비수열은 어떻게 생겼니? A, AR 제곱, AR 세제곱,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럼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돼? R의 세제곱, A의 제곱. 이렇게 곱해도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쟤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냐? PQ는 P와 Q를 곱한 녀석은 A와 B를 곱한 것과 동일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 자, 그러면 이제, 근데 이 PQ가 몇이라고 그랬어? 문제에서 18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제 기본 문제가 됐네. A 플러스 B는 9라는 식 하나, 그 다음에 A, B는 18이라는 식을 가지고 뭘 찾으라는 거?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찾으라는 거. 그 얘기는 합차 공식 개념을 이용해서 어, 합은 9인 거 아니까 A 빼기 B를 찾아줘라는 얘기네요. 자, 근데 우리가 뭘 알고 있습니까? 어,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4AB를 빼줘야 동일한 식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자, 그래서 9, 9, 8, 80 하나, 그 다음에 4, 1은 4, 4, 8은 30이니까 72가 되네. 그래서 9가 됩니다. 따라서 A-B는 풀마 3인데 B가 크다고 그랬으니까 음수니까 빼기 3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B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 자, 그럼 이제 다시 우리가 원하는 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따라서 A 플러스 B 9에다가 A 마이너스 B 빼기 3을 곱한 마이너스 27이 정답이 되겠네요.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 실수의 합을 그리고 곱을 알려줬네. 자,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 실수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가 이제 전략적으로 어떻게 둘 거냐면 음, 여기서는 곱을 알려줬잖아. 이렇게 둘 겁니다. A 얼의 마이너스 1제곱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A의 얼제곱 이렇게 둘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A 얼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는 것은
결국 R분의 A로 두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곱이 64니까 얘네들을 곱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머리 약분되죠? 그래서 이렇게 두는 겁니다. 그래서 A의 세제곱이 남고 그게 지금 64라고 했으니 A 값이 4라는 걸 알게 되는 거지. 그럼 A가 4니까 R분의 4,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4R 이렇게 세 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숫자가 되는 거고요. 수가 되는 거고 합이 14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얘네들을 더했을 때 14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R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 그럼 R 곱하면 어떻게 돼? 4R 제곱 여기다 R 곱했어. 위에 넘어와서 빼기 10이죠. 그럼 마이너스 10R이 될 거고 얘는 4가 될 겁니다. 그럼 2로 나누면 2R 제곱 마이너스 5R 플러스 2는 0이죠. 민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니? 2R하고 2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우리 2분의 1일 수도 있고요. 또는 2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얘가 왜 역수 형태로 나오냐면 결국은 R이 2분의 1이면 R분의 1은 2고 R이 2분의 1이면 R분의 1은 2니 어차피 같은 경우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그냥 R을 2라고 하고 접근을 해보자. 그럼 가장 큰 수는 누가 되겠니? AR이 되겠죠? 그래서 8이 제일 클 거고요.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R분의 A인 2. 이게 세수였던 겁니다. 그래서 세실수 중 가장 큰 수니까 우리가 찾는 결과는 뭐다? 8이라는 걸 알 수 있네요. 3차 방정식을 하나 줬고요.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했어. 그리고 실수 P를 구하라. 결국은 근각에서의 관계를 좀 적용하라는 얘기인 거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고, 음, AX의 세제곱, BX의 제곱, AX 플러스, CX 플러스 D, 이렇게 3차 방정식이 있었을 때, 알파, 베타, 감마, 세 실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알파, 감마, 이게 A분의 C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가 마이너스 A분의 D다. 요 세 가지 식을 꼭 기억하고 있으셔야죠. 자, 일단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숫자가 이 빼기 5하고 1이 있어. 이 두 숫자가 어떤 정보를 만들어 줄 겁니다. 찾아줄 거야. 자, 일단 1이 뭐니? 세 근의 곱이죠. 근데 지금 등비수열이니까 그 세 근을 어떻게 둔다? R분의 A, 그 다음 A, 그 다음 AR이라고 두자. 그러면 이 세 개를 곱했을 때, 이 세 개를 곱했을 때 몇이다? 어, 지금 세근의 곱은 부호가 반대니까 빼기 1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약분이 되고요. 결국 A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 따라서 A는 빼기 1이 되는 거야. A가 빼기 1이니까 세근이 어떻게 된 거야? R분의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빼기 1, 빼기 R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개씩 곱해서 두 개씩 곱해서 더해야죠. 자, 이렇게 곱하면 얼마니? R분의 1.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서 더하기 R. 다음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1이죠. 요게 두 개씩 곱한 거. 그죠? 그게 A분의 C니까 빼기 5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랑 이렇게 찾아놓은 거야. 요가 곱하고 요가. 근데 우리가 찾는 건 P란 말이야. 자, 근데 P는 뭐야? 결국은 세근의 합이죠. 그럼 마이너스 R분의 1, 마이너스 1, 빼기 R이 마이너스 P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잘 보니까 결국 R분의 1 플러스 R 플러스 1이
P가 되는 거야.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봤더니 어떻게 돼?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이 어떻게 동일합니다. 여기 R분의 1, R분의 1, R1 똑같죠? 그래서 따라서 P는 몇이다? 마이너스 5라는 걸 알겠네. 자, 두 곡선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고 그 교점의 X좌표가 차례대로 등비다. 일단 얘는 3차죠. 그리고 얘는 2차야. 그럼 얘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 라고 그랬어.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항상 이 두 식을 연립을 할 거야. 교점이란 거는 우리가 연립 방식을 풀어야 되니까 얘를 fx라고 하고요. fx를 x의 세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x제곱 플러스 4x라고 하고 gx를 3x제곱 플러스 k라고 두자고. 그러면 연립을 하는 거는 결국은 y에 그대로 대입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대입법을 쓴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무슨 말이 되는 거냐? 결국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4x는 3x제곱 플러스 k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걸 조금 우리가 유심히 보면 결국 fx는 gx다라고 표현한 거랑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럼 얘를 전개를 해보면 이항을 시켜보면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 빼기 k는 0이 되는 거고, 그럼 얘를 똑같이 적용을 해보면 요식은 fx 마이너스 gx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표현법이죠. 서로 다른 교점을 지나는 그런 새로운 방정식을 우리가 표현할 때 두 함수식을 빼서 표현한다는 사실, 예서에 빼가지고 는영 붙여주면 이게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 요 방정식의 세 실근이 교점의 x좌표가 되는 거죠. 이 교점의 x좌표가 뭐다? 교점의 x좌표가 결국은 세 실근이다. 이렇게. 자, 따라서 등비수열이니까 세 R분의 A랑 세 실근을 R분의 R이라고 일단 둡시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K는 결국 뭐야? K는 세 실근의 곱과 관계가 있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건 K가 될 겁니다. 우리가 찾는 건 K고 결국 A 세제곱을 찾는 거라는 의미예요. 얘가 A의 세제곱이다. 그래서 A를 찾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써먹을 수 있는 정보가 세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의 합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쟤네들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보면 일단 세 근의 합은 어떻게 돼? R분의 A와 A 그 다음 AR이죠. 자, 이 세 근의 합이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가 되고요. 그 다음 두 개씩 곱한 거 이렇게 곱하면 R분의 A제곱 이렇게 곱하면 A제곱 이렇게 곱하면 A제곱 R 얘는 4라는 겁니다. 이 두 식을 이용해서 A를 찾아야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를 A로 묶어보면 어떻게 돼? A R분의 1 플러스 1 플러스 R이 2다. 다음 밑에서는 A 제곱으로 보면 어떻게 돼? A 제곱으로 보면 R분의 1 플러스 1 플러스 R
이게 4죠? 그럼 두 식을 약분해 보면 얘랑 얘랑 약분될 거고 얘랑 얘랑도 약분될 거고 얘랑 얘랑 약분될 거야. 그래서 A만 남고 그게 2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우리가 찾던 K는 몇이다? 2의 세제곱인 8임을 알 수 있겠네요. 정답은 8입니다. 가로, 세로, 길이, 높이가 차례대로 등비 수열을 이루는 직육면체가 있고 모서리의 합이 112, 건널비가 448이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부피를 구해달라. 음, 일단은 제가 그림을 그려놓고 이해를 좀 해보자고요. 직면체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지. 생각을 해보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A, B, C라고 보자 이거죠. 그럼 모서리라는 것은 A라는 모서리가 몇 개 있겠어? 4개 있겠죠? 하나, 둘, 셋, 밑바닥 4개. 결과적으로 전부 다 4개씩 12개의 모서리가 있는 거니까 그게 지금 112란 얘기입니다. 자, 건널비는 결국 AB, 밑바닥이 AB죠. 그 다음에 전면, 여기 AC, 측면, BC. 자, 몇 개씩 있어? 2개씩 있죠. 이 면이 6개니까. 자, 그게 448이라고 알려준 거야. 그럼 정리를 하자면, 우리에게 주어진 식은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4, 28, 48에 32인 거고요. 그 다음에 AB, BC, CA가 224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자, 근데 부피라는 건 뭘 구하라는 거죠? A, B, C를 구하라는 거죠? 얘가 부호냐를 묻고 있는 거야. 자, 다만 이게 등비 수열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걸 이제 수열 개념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세 개의 수의 배열로 이루어져 있는 거잖아. 그죠? 자,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갑시다. 어, A는 A라고 두고요. B는 얼분의 A라고 두고요. C는 A 얼이라고 둘게요. 이게 이제 등비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이죠. 세 개였을 때. 자, 그러면 합이 28이니까 결국 A에 1 플러스 R 플러스 R분의 1이 3개의 합이 돼서 그게 28인 거야. 그 다음 2개씩 곱한 거죠.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돼? A제곱 R분의 A제곱 될 거고, 이렇게 곱하면 또 A제곱 될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R A제곱이 될 겁니다. 이게 224라고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저렇게 묶어놓고 보니까 뭐가 보이죠? 가로수기 동일하게 파악이 돼. 그래서 나눌 거야.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얘가 분자인데 그냥 나눠보자. 그럼 A분의 1이 어떻게 됩니까? A분의 1이 8, 8, 8이 16, 8로 되네요. 이게 8분의 1인 거야. 나눠보면 따라서 A는 8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ABC, 얘가 ABC였잖아. 얘네들 다 곱해달라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R은 약분이 돼서 A의 세제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항세 개를 등비수열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어리 소거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찾고 있었던 부피는 최종적으로 뭐다? A를 3번 곱한 거다. 근데 우리가 8을 찾아놨었잖아. 그죠? 그래서 8이 2의 세제곱이고 그놈의 세제곱이니 2의 9제곱이 부피가 되겠습니다. 부피가 실수이고 세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에 대한 값을 알려준 등비수열이 있고요.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S7-17분의 7이 무엇냐고 물어봤습니다. 자, 결국은 뭐냐면 A
6번째 항은 세 번째 항에서 r을 몇 번? 3번. 이렇게 반놈이라 할 수 있어. 자, 그 이유는 뭐냐면 A3, A4, A5, A6 이렇게 4개가 있었으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아래 세제곱만큼 곱해진 수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9분의 32는 12 곱하기 아래 세제곱이 되는 거야. 그럼 아래 세제곱은 9분의 32 곱하기 12분의 1이 돼서 4, 8에 32, 4, 3, 12가 되니까 결국 27분의 8, 3분의 2의 세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공비 R은 3분의 2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항을 또 찾아야죠. 그러면 첫 번째 항은 지금 여섯 번째 항, 세 번째 항을 이용하자. 자, A3은 A 곱하기 R의 제곱이죠. 근데 A3이 12였고, A는 첫 번째 항, 그 다음에 R이 3분의 2니까 제곱을 하면 9분의 4가 되겠지. 그래서 저거 계산해 보면 넘어가서 4분의 9니까 27이 나옵니다. S7, S7은 R-1, 1-R 상관없으니까 1-R 분의 그 다음에 첫 번째 항 하고요. 1-R의 7제곱 n이 7이니까 얘가 S7이죠. 그럼 여기 얘가 3분의 1이고 여기다 곱하기 3,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곱하기 3을 해주면 결국 81 바로 81 1-3분의 2의 7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분배하면 81 마이너스 자, 81이 3의 4제곱이니까 4제곱 곱하기 3의 7제곱 분의 2의 7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그럼 이 약분하면 어떻게 돼? 네, 약분하면 결국엔 81 빼기 하고 이거 약분하면 3의 세제곱 27분의 2의 7제곱 128이 됩니다. 2의 5, 6, 4 이렇게 이게 S7이야. 근데 문제에서 S7-27분의 7을 구해달라고 하니까 결국 81-27분의 128에서 27분의 7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리. 얘 81이고요. 빼기로 묶으면 27분의 더하기니까 어떻게 돼? 135가 되는 거야. 근데 공교롭게도 이게 약분이 되네요. 그죠? 이렇게 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찾는 값은 몇이었다? 81에서 5를 뺀 76이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등비수열에 대해서 지금 비례식 하나와 그 다음에 반정식 하나를 줬습니다. 등식 하나. 여기서는 뭐 할 수 있죠?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 A6은 8A3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일반항에 대한 식들이 나오니까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A 곱하기 R의 n-1제곱이다 그랬지. 자, 그럼 이 식에다 그대로 적용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A R의 5제곱은 8 곱하기 A R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양변이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R의 세제곱은 8. 따라서 R은 2라는 걸 얻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다시 이 식으로 오면 자, A의 11은 결국 A, R의 10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A는 2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근데 R이 2라고 그랬지. 그 뭐야? A 곱하기 2의 10제곱 빼기 A가 2의 10제곱 빼기 1이라는 얘기니 A는 결국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어. 그래서 A 값하고 A 값하고 R 값을 찾았습니다. 그럼 이제 첫째 항부터 10항까지니까 결국 S10을 구하라는 거죠. 그럼 SN식에 대해서 또 일을 해야겠지. 자, SN 합공식은 어떻게 돼? R-1분의 첫 번째 항 A 하고요.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R이 몇이었어? 2였으니까 2 마이너스 1분의 첫 번째 항은 1이었고요. 1 곱하기 괄호 R의 N제곱인데 N이 10이죠. 이렇게 쓸 수 있네. 어차피 요 1과 요 1은 의미가 없고 얘가 우리가 찾던 값이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공비가 양수라는 말을 했고요. 등비수열이라는 말도 했어. 그리고 여기 지금 식 두 개를 줬습니다. 식 두 개 찾으라는 얘기고 첫째 항부터 5항까지 합을 구해달래. 그럼 합공식도 적용을 해야겠고 여러 가지를 써야겠네요. 일단 A3, A5, A5, A7 지금 어때요? 간격이 두 개씩 동일합니다. 그죠? 어. 그리고 지금 중간에 지금 빠져 있는 것들도 있고 뭐 좋습니다. 그럼 A3은 어떻게 되나 보자. 음, A3 자 A1, A2, A3, A4, A5, A6, A7 이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렇게 더한 값이 90이다. 더한 값이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한 값이 810이다. 더한 값 이렇게 되어 있고요. 좋습니다. 그냥 바로 다이어트로 갈게요.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A3을 우리가 A, 초와 첫 번째 걸 A라고 합시다. 그럼 A열의 제곱이 될 거야. 그거와 5제곱은 AR 4제곱이죠. 이게 90이란 얘기고. 그 다음에 5하고 7은 어떻게 되는 거야? AR 4제곱 더하기 6제곱이 810인 거야. 자, 그럼 이 두 식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보면 위의 식은 A열 4제곱으로 묶으면 1 플러스 얼 제곱이 돼. 아래식을 A열의 제곱으로 묶으면 1 플러스 얼 제곱이 돼서 90이 됩니다. 그 두 식을 우리가 나눴다라고 본다면 약분돼서 얼 제곱만 남고요. 9구 81이기 때문에 9가 되는 거지. 그래서 뿔마 3인데 양수라고 했죠, 공비가. 그러니까 3인 거야. 그럼 이제 첫 번째 항 A는 뭐냐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적용을 해보면 자, 여기다 적용을 해봅시다. 머리 3이래매. 그죠? 그러면 9A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81A가 되는 거야. 근데 그게 92 돼. 따라서 A는 1이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러면 첫 장부터 5항까지 합이니까 S5를 구하라는 거고 등비수열의 공식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등비수열의 합, 등비수열의 합은 어떻게 되죠? 얼마이너스 1분의 첫 번째 항하고 얼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지. 근데 이 n은 뭐다? 항의 개수다. 그러니까 5다. 그럼 이제 메꾸기만 하면 되잖아. 자, 얼이 3이니까 2분의 3-1이 돼서 첫 번째 항 a는 1이라고 했으니까 놔두고요. 그러면 얼이 3이니까 3의 5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러면 3의 5제곱이 81, 243인데
그걸 1 빼니까 242가 되고요. 그걸 2로 나누니까 121이 나오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등비수열 하나가 주어져 있고 첫째 항부터의 n함까지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첫 번째 항이 x라고 나와 있지. 그 다음에 그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 x 플러스 1 전체 제곱. 그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그래서 첫 번째 항을 우리가 x라는 걸 알게 된 거고, 공비 r은 x 플러스 1의 제곱임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합을 우리가 전체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을 구해야 하니까 합공식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자. 자,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r-1분의 첫 번째 항하고요. 그 다음에 r에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여기에 사실은 뭐가 있는 거야? r이 1이 아닐 때 있는 겁니다. 왜? r이 1이면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r이 1이라면 그때 SN은 어떻게 될까? r이라는 건 계속 곱해지는 건데 첫 번째 항 A라면 계속 A가 나타날 테니까 A가 n번 나타나겠죠. 그래서 AN이 되는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이 공비 R이 어떤지를 확인을 해야 돼. 지금 X값이 0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X 플러스 1의 제곱은 1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1이 될 수 없다는 얘기야. 얘는 1이 될 수 없다. 얘는 1이 될 수 없다. 그러니 이 경우에 대해서는 고민할 거 없고 바로 저 식으로 SN을 구하면 되겠네. 자, 그럼 SN은 R-1, R이 X 플러스 1의 제곱이었죠. 여기 R, 그래서 1을 뺀 거 분해. 자, 첫 번째 항이 X입니다. 그리고 이게 R이고요. R의 N제곱, R의 N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분모가 X제곱, 이게 빼기 1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 X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1과 빼기 1은 사라지니까. 그리고 X로 묶으면 어떻게 돼? X 플러스 2, 그 다음에 여기 X 하고요. X 플러스 1에 2n제곱이 될 거야. 지수끼리 곱해지니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찾고 있던 SN은 뭐다? 얘 약분이 될 테니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1에 2n제곱 마이너스 1 요게 정답이 되겠네요. 자, 등비수열의 합을 구해달래. 등비수열의 합. 자, x는 2가 아니라고 그랬어. 자, x가 2가 아니라고 써준 이유는 뭐냐면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일단 첫째 항에 대해서 이해를 해봅시다. 자, 첫째 항이라는 것은 2x-5가 첫째 항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각 항이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 때 봤더니 2x 빼기 1분의 1이 곱해졌어. 또 그 다음 항 넘어갈 때 마찬가지죠. 그래서 2x-4분의 1이 공비 R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두 정보를 가지고 등비수열 합을 갈 건데 우리가 등비수열 합공식을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R-1분의 첫 번째 항 A에다가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되죠. 근데 여기에 R은 인일이 아니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만약에 R이 1이면 어떻게 되겠어? 첫 번째 항이 A니까 그 다음도 A, 그 다음도 A, 계속 A겠죠? 근데 SN이라는 건 N개의 합이잖아. N개의 합. 따라서 N이 몇 번? A번. A가 N번. 그래서 AN이라는 합값을 우리가 알 수 있어. 그러면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 2x 마이너스 4분의
1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 봅시다. 이게 R이니까. 자, 이걸 정리를 해보면 결국 2x-4는 1이 아닐 때가 되는 거고, x가 4, x가 2분의 5가 아닐 때가 되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r-1분의 r-1분의 첫 번째 항은 2x-5죠. 그리고 나서 r이 2x-4분의 1이었죠. 요 r에 n제곱 빼기 1 이렇게 식이 펼쳐집니다. 그러면 이제 복잡한 형태지만 분모 분자에 여기에다가 2x 빼기 4를 곱해주자. 여기도 2x 빼기 4를 곱해주면 일단 이렇게 분배할 때 약분돼서 1이죠. 얘는 x 그대로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분배해서 1이고요. 분배해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5 마이너스 2x 얘가 1이고 2x 빼기 4를 곱했으니까 빼기 2x 플러스 4 5 그래서 정리 5 빼기 2x 분의 2x 마이너스 5하고 2x 마이너스 4가 곱해지면 2x 마이너스 5 2x 마이너스 4 이렇게 일단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그대로 따라오죠. 2x 마이너스 4분의 1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자, 근데 얘가 지금 약분이 되게 생겼어. 근데 빼기가 하나 붙죠. 빼기 하나 빼기가 붙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하나가 여기가 생기고요. 얘는 2x 마이너스 5고 얘는 5 마이너스 2x 그러면 빼기 하고요. 빼기 하고 2x 마이너스 4 다음에 여기에 2x 마이너스 4분의 1에 대한 n제곱 빼기 1 이렇게 붙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또 이렇게 분배하겠죠. 이렇게 분배되고 이렇게 분배가 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랑 이렇게 분배가 될 때 약분이 하나가 될 거야. 무슨 말이냐? 빼기 2x-4 곱하기 2x-4 전체의 n제곱이잖아. 그 다음에 이 빼기 빼기는 더하기가 되고 2x 빼기 4 이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약분이 되긴 할 텐데 이 n제곱을 여기다도 그 다음에 이 전체에다도 이렇게 줄 수 있잖아. 그럼 얘는 n개가 있고 하나가 약분됐으니 결국 2x 마이너스 4에 하나가 약분된 n-1분의 1의 n제곱은 어차피 1이니까 이렇게 남을 거야. 그죠? 그리고 이 빼기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2x 빼기 4가 이제 추가적으로 붙는 형태를 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해주면 결국엔 이 부분을 싹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첫 번째 x가 2분의 5가 아닌 경우 그때 SN은 어떻게 된다? 2x 4 여기 그 다음에 빼기 하고요. 분의 1 여기는 어떻게 돼? 2x 4에 n-1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x가 2분의 5라면, 결국은 x가 2분의 5라면 r이 1이란 얘기야. 여기 r이었으니까. 그러면 r이 1이라는 것은 2x-5라는 저 첫 번째 항이 2x-5라는 첫 번째 항이 몇 번 나와? n번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x가 2분의 5가 되면 얘가 몇이 돼? 0이 되죠? 그래서 합은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써주셔야겠네요. 등비 수열을 줬네요.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도 줬고, 자, 이 SN1과 SN5가 무엇이냐는 거지. 저렇게 함수 형태로 표현됐을 땐 괄호에 있는 게 무엇인지를 봐야죠. 그래서 SN1은 의미하는 게 뭐냐는 거야. X가 지금 1이라는 거지. 그죠? X가 1. 그게 무슨 얘기야? 지금 X라는 I의 의미를 이해를 해야겠네. 지금 보니까 X가 되고 X의 제곱이 되고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등비 수열에서 X가 의미하는 게 뭐냐는 겁니다. 뭐다? 공비다. 이 문제에서 지금 X가 의미하는 것은 공비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SN1은 X가 1일 때의, X가 1일 때의 뭐다? 즉, 공비얼이 1일 때의 합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그러면 생각해봐요. SN이라는 게 뭐예요? SN. 항이 N번까지, 1번부터 N번까지 합을 더하는 거잖아. 그러면 1, 계속 1이 곱해지니까. 이렇게 1이 계속 더해졌겠지. 근데 그게 몇 개? N개. 그러니 얘는 N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SN의 5는 뭘 의미해? 이건 X가 5일 때인데, X가 공비라고 그랬으니, 공비 R이 5일 때, 그리고 첫 번째 항이 1일 때, 여기 1이니까, 그거의 합을 구해달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합 공식이 어떻게 돼? 얼 마이너스 1분의 첫 번째 항 곱하기 첫 번째 항 1 곱하기 얼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게 합 공식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찾고 있는 s, n의 5라고 하는 저 값은 4분의 5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마무리. 자, 두 가지를 더해달라고 그랬으니까 결국 n과 4분의 5n-1을 더해달라는 거네요. 그죠? n과 5n-1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합이 145고요. 11항부터 20까지가 445 그리고 30번까지 구하래요. 21번부터. 그럼 우리가 첫째 항부터 10항까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S10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어. 이게 145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S20이라는 건 뭐야? 1번부터 20까지니까. A1, A2 해갖고 A10번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A11, A12 해서 A20번까지 더하는 거죠. 근데 얘가 몇이야?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에서 145라고 그랬죠? 그 다음 두 번째. 11에서 20번. 11에서 20까지 몇이라고 그랬어? 445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S20은 뭐가 되는 거야? 얘네들 더해서 590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쟤를 이용해서 S30을 구하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식을 세워보면 S10 등차 수열의 합이 어떻게 되죠? 2분의 그 다음에 N 항의 개수죠. 일단 써놓고 가자. SN의 합의 공식이 2분의 N하고
2a 플러스 n-1t 이런 구조죠. 자, 그러면 n은 S10이니까 일단 요게 S10, S10이니까 뭐야? 항이 10개겠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항 모르니까 2a 플러스 n-1이니까 9d가 됩니다. 이게 145란 얘기지. 그럼 S20은 어떻게 될까? S20은 얘도 2분해가 될 거고 얘는 S20이니까 항이 20개 2a 플러스 n-1d니까 19d가 되겠죠. 이게 몇이다? 590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2배 곱하면 어떻게 돼? 얘 2배 곱해주면 얘 일단 5로 나누자. 자, 5로 나누고 또 한 번 5로 나누면 29가 되죠. 그래서 시간을 얻게 돼. 2a 플러스 9d는 29다. 그다음 두 번째, 이거 약분하면 10이죠. 또 10 떨구니까 59만 남네. 그래서 2a 플러스 19d가 59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두 식을 어떻게 한다? 빼보자. 그럼 마이너스 10d가 마이너스 30. 따라서 d는 3이 나옵니다. d가 3이 나오면 a는 1이 나오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야? A 21번부터 A 30번까지 더하라는 거죠. 그러면 S 30에서 결국은 S 20을 빼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S 30은 첫 번째 항부터 30번까지 항이고 S 20은 첫 번째 항부터 20번까지 항이니까 21번부터 30번이 남을 거란 얘기야. 무슨 말이냐면 A1 해서 A10까지 있고 A11에서 A20번까지 있고 A20에서 A30번까지 있다라고 한다면 21이죠. 한다면 이렇게 우리는 얘를 찾는 거니까 전체 S30 요 전체에서 뭘 뺀다고? 여기까지. 여기 20번까지만 빼면 저 뒤에 21번부터 남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S20은 문제에서 590이라고 찾아놨으니 S30만 구하면 되겠지. 자, 그럼 2분의 n이 30이니까 30, 그 다음에 2a, 근데 a가 1이었죠? 그럼 2 플러스 n-1d니까 29 곱하기 3. 그리고 거기서 S20이 문제에서 590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서 답을 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건 그냥 공식을 그대로 적용한 개념이고요. 자, 이렇게 풀이하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요런 풀이 방법은 조금 우리가 음, 실제 시험 볼 땐 이 풀이를 하시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안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등차수열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해보자는 얘기야. 자, 보자. A1, A2, A3 해서 A 10번까지 있다고 해보고요. 그 다음에 A 또 11번, A 12번, A 13번 해갖고 A 20번이 있다고 해보고, 그 다음 A 21, A 22, A 23 해갖고 A 30이 있다라고 보자는 얘기죠. 그리고 잘 보면 각 항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이렇게 대응이 될 거야. 근데 재미난 건 첫 번째 항에다가 10D를 해주면 A11이 나온다는 사실이죠. A2에다도 10D를 더해주면 A12이 나온다는 얘기야. 얘도 마찬가지고. 음, 이렇게. 각각. 그럼 얘를 우리가 다르게 이해해보면 어떻게 되냐? 요거를 X라고 하고요.
얘를 y라고 하고요. 얘를 z라고 한다면 y는 x에다가 그죠? 10D가 10번, A1, A2에서 10번이 나타날 거 아니야, 이 10D가. 그래서 이렇게, 즉 X 플러스 100D가 되는 겁니다. 그럼 똑같이 얘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지. 얘네들도 각각 10D만큼 떨어졌을 거란 얘기야. 그러면 Z는 또 어떻게 되겠어? Z는 Y 플러스 10D가 10번, Y 플러스 100D가 된다. 그럼 얘가 뭘 의미하냐면 이런 의미죠. X에서 Y로 1로 넘어갈 때 X에서 Y로 넘어갈 때 어떻게 됐다? 1로 넘어올 때 각각 넘어갈 때 100D씩 더해졌다는 거죠. X에다가 100D 더하면 Y, Y에다가 100D 더하면 Z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 얘기 무슨 말이냐? X, Y, Z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겁니다. 기존의 등차 수열을 이루는 녀석들은 항의 개수를 동일하게 묶어줬을 때 연속적으로 걔네들이 그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사실이야. 그죠? 따라서 등차 중앙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등차 중앙 개념을 적용하면 y는 x 플러스 2y는 그냥 이렇게 바로 갈게요. 2y는 x 플러스 z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찾고 있는 건 뭐다? z다. 얘를 찾고 있는 거다. 따라서 2y에서 x를 빼주면 되겠네 라는 겁니다. 근데 y라는 게 뭐였어? 문제에서 숫자로 줬죠? 일단 x는 10항까지니까 이게 145라고 줬고요. 11번부터 20번까지 445라고 줬고 그럼 z는 우리가 모르는 상태인 거니까. 그죠? 2y가 뭐야? 445 곱하기 2 해서 890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x는 빼기 x가 z죠? 우리가 찾는 z. 자, x는 뭐야? x는 문제에서 145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찾는 값은 몇이다? 745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745가 되겠네요.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고 등비수열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등비수열 AN의 합 SN이라고 했고요. S10하고 S20의 값을 줬고 공비를 찾으라고 했네. 등비수열의 합공식에 대해서 일단 바라봐야 할 것 같아요. 자, SN은 R-1분의 첫 번째 항 A 하고요. R에 N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합공식이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S10은 어떻게 되는 거야? N이 10인 거죠. 우리가 지금 R은 우리가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초항 A는 아직 알지 못해. 그래서 R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 7이다라고 쓸 수 있겠지. 그 다음에 S20은 N이 20일 때니까 A 하고요. 자, R의 20제곱 빼기 1이 되는데 이 20이라는 지수는 10제곱의 제곱 빼기 1의 제곱에서 제곱 마이너스 제곱 형태를 확인할 수 있죠. 제곱 마이너스 제곱. 이게 합차 공식 형태잖아. 그러니까 R의 10제곱 빼기 1, R의 10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게 777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 부분이 어때? 얘랑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지금 7이라는 값이잖아. 그럼 저 부분을 우리가 표현을 해보면 R의 10제곱 플러스 1은
얘가 7이니까 7로 나누면 111이 되고요. 결과적으로 R의 10제곱은 110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찾고 있던 공비 R은 110의 10분의 1제곱. 루트를 써서 사용했으면 10제곱근 110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우리 정답은 예고요.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바라보자는 거야. 자, A1부터 A10까지가 있고요. 그 다음 이렇게 A의 11항부터 A의 20까지 항이 있고 여기다 쓰자. 밑에다 쓸게요. A11 쓰자. A의 제곱 막 있고 A의 9제곱 9 A의 10 A의 11 A의 12 그 다음에 A의 19 A의 20번째 항 그 다음에 A의 21번째 항 22번째 항 그 다음에 29번째 항 30번째 항 이렇게 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얘는 안 써도 되겠다. 자, 이렇게 있었을 때 얘네들을 싹 더한 게 현재 몇이다? 7이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 777이라. 자, 우리가 이 S22 1번 항부터 20번까지 합이니까 이 두 개의 합이 777이야. 그러니까 얘는 770이 되는 거죠. 11번 항부터 20번 항까지는. 그럼 얘네들이 자, 각각이 전부 다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잖아. 그러면 A1이라는 항이 A11이 되려면 여기에 곱하기 R의 10제곱을 해줘야 합니다. 자, 그 이유는 A1, A11, 일반 항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항 곱하기 R의 N-1제곱이죠. 그러니까 R의 10제곱을 곱해야 11항이 나오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에다가 R의 10제곱을 곱해줘야 A12항이 나와. 확인해 보면 A12항은 A1 곱하기 R의 N-1제곱이니까 11제곱이죠. 그럼 얘는 뭐야? A2는 AR의 1제곱이잖아. 그러니까 1로 올 때 R의 10제곱이 곱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매번 올 때마다 A1이 A11이 될 때 R의 10제곱이 곱해줘야 돼. A2에다가 R의 10제곱을 곱하면 A12가 돼. 여기도 A9에다가 R의 10제곱을 곱하면 A의 19항이 나오고 A10항에서 10번째 항에다가 R의 10제곱을 곱하면 20번째 항이 나온다. 이런 형태들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조금 풀어서 쓰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A11은 A1 곱하기 R의 10제곱. 자, A12는 A2 곱하기 A10제곱. A19는 A의 9 곱하기 R의 10제곱. A20은 A10 곱하기 R의 10제곱. 요게 770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야? 이게 7이었죠. 여기 얘가 7이었습니다. 그러니까 R의 10제곱은 결국 110이다라고 앞에서 우리가 구했던 공식 가지고 구했던 거랑 같은 의미를 부여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 등비 수열 자체에서 항의 개수가 동일하게 묶음으로 가져갔을 때 그 묶음의 합들에 대한 부분도 등비 수열을 유지한다라는 이 개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항이 2인 등비 수열의 합 SN에 대해서 짜잔 SN 80, SN 6560 줬네. 그리고 뭘 구하래? 135 홀수들의 합을 구해달래. 번호가. 자, 그럼 우리가 SN 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지금 첫 번째 항이 2라고 알려줬어요. 그냥 2야라고 알려준 거야. 다음 SN 80에서 우리가 어떤 식을 만들 수 있는지 보자고요. 합공식 어떻게 됩니까? 합공식 마이너스 1분의 첫 번째 항은 2라고 나왔고 첫 번째 항의 얼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SEN은 어떻게 돼? 6000
560은 자, 얘도 얼 마이너스 1분의 첫 번째 항 그대로 2. 자, 얼의 2n 마이너스 1. 뭐가 보이죠? 합차공식 보이죠? 그러니까 얘를 얼의 2n 마이너스 1이라고 안 쓰고 어떻게 쓸 거냐면 얼의 n 마이너스 1과 얼의 n 플러스 1로 인수분해 해놔 버릴 거란 얘기입니다. 이어집니다.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찾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나오면 얼 마이너스 1분의 2, 얼 마이너스 1분의 약분, 아래엔 다 약분될 것 같은 구조. 보이죠? 자, 그럼 이걸 약분했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 이렇게. 자, 그럼 어떻게 돼?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낼 수 있다? 약분 돼서 얼에 n제곱 플러스 1분의 1만 남을 거고요. 요거 약분하면 88에 64, 826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얼의 n제곱은 그게 81이었어 라는 말을 하고 있네요. 자, 이거 찾아놓은 거야. 자, 근데 이게 R이 몇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요 식에다가 그대로 다시 돌려줄 겁니다. 여기다. 자, 돌려주면 어떻게 되니? 81이 되니까 81에서 1 뺀 80, 160이 되죠. 얼 마이너스 1분의 160이 몇이다? 80이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근데 80이 뭐야? 1분의 80. 그럼 2분의 160. 그러니 얘가 같으니 얘도 같아야 돼. 아, 얼은 3이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 들어갑시다. 얼이 3이라는 걸 찾았고.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아이에 대해서 보자는 거죠. 자, 봤더니, 자, A가 뭐야? 2죠? 그 다음에 A 세제곱은 2의 얼의 몇 제곱? 제곱. 2얼의 4제곱. 2얼의 2의 n-1제곱, 즉 2n-2제곱. 여기에다 1 빼는 거니까. 자, 그럼 얘가 이제 정리. 자, 1 플러스 얼 제곱 플러스, 그죠? 이제 이렇게 쓸게. 3제곱으로 쓸게. 3의 제곱, 3의 4제곱.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 그래서 3의 얼 제곱이 어리. 됐죠? 4, 2, 4. 2, 헷갈리니까 이렇게 갈게, 그냥. 바로 그냥 제곱을. 결국은 얼의 제곱 9야. 그럼 얘는 9의 제곱일 거야. 여기까지. 이게 9란 얘기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플러스하고 9의 n-1까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 자, 요 값을 구해주세요라고 하고 있네요. 그럼 이제 n값도 알아야 하잖아. 그럼 이제 얼이 3이란 거 알았으니 여기다가 넣어보면 3의 n제곱이 81이고 얘가 3의 4제곱이니 n은 4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럼 n이 4니까 결국 우리는 어디까지 구한다? 9의 세제곱까지 구한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것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가 뭐야? 등비수열의 합이죠? 등비수열의 합이야, 쟤는. 그러니 얘 어떻게 돼? R-1분의 첫 번째 항 R의 n제곱인데 항의 개수니까 4개 빼기 1. 그리고 앞에 곱하기가 있죠? 이렇게. 그럼 약분하면 이거 어떻게 돼? 4분의가 되겠죠? 얘는 4분의가 됩니다. 음. 그래서 정리해보면 4분의, 자, 9가 3의 제곱이니까 3의 8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놔두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4분의 3의 8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항이 실수고요. 두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을 알려줬어. 몇 항까지? 첫 번째 항부터
몇 항까지 합이 1000보다 커지냐라고 그랬습니다. 합에 대한 정보니까 우리가 SN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얘기고, 그러면 두 번째 항이 4다. 등비수열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A2, 즉 그 4라는 수는 첫 번째 항을 A라고 했을 때 A 곱하기 R, 공비를 R이라고 했을 때 R의 1제곱, 그냥 AR이죠. 그 다음 다섯 번째 항, 얘가 지금 32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A 곱하기 R의 4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두 식을 나눠주면 약분 되면서 R의 세제곱이 8이다. 따라서 R 값은 2고 A도 2다. 이렇게 두 가지 정보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바로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A2가 4고요. A3, A4, A5가 32다. 그러니까 여기서 점프를 한 번, 두 번, 세 번 했죠. 그래서 4 곱하기 R의 세제곱이 32여서 R은 2다. 이렇게 찾으셔도 됩니다. 자, 어쨌든 AR 찾았고요. 그럼 이제 합으로 들어가 보면, 자, SN을 구하자. 자, SN이 어떻게 되죠? R 빼기 1분의 첫 번째 항 A에다가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을 곱하죠. 자, 근데 R이 2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2 빼기 1은 1분의, 즉 쓰질 필요가 없고요. A는 2고요. 2의 N제곱 마이너스 1, 요게 SN입니다. 근데 이 합이 1000보다 커지냐 그랬어. 1000보다 커지냐. 그러면 결국은 2로 나누죠. 그럼 어떻게 돼?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은 2로 나누니까 500일 거고요. 넘어가서 501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2의 10제곱이 1024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2의 9제곱은 뭐가 되는 거야? 512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n이 8이면 즉 2의 8제곱은 이제 2, 5, 6이 돼서 크다가 성립 안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 n이라는 값은 8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9, 10, 11 이런 숫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첫째 항부터 제 몇째 항까지 합이 처음으로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가 찾는 건 뭐야? 처음으로 되는 건 9번, 9번째. 제 9항까지. 몇 항까지라고 했으니까 제 9항까지의 합부터 1000보다 커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등비수열이 있는데 분수 형태네요. 그리고 합에 대한 얘기를 했고 범위를 줬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항이 뭐야? 2분의 1이네요. 자, 공비 R은 계속 2분의 1이 곱해지고 있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가지고 SN을 찾아보자. 자, SN이 뭐죠? 1-R분의 첫 번째 항, 그 다음에 1-R의 N-1제곱, 요게 등비수열의 합이죠. 자, 그러면 SN은 다시 R이 2분의 1이니까 어떻게 돼? 2분의 1이 되겠죠? 음. 자, A가 뭐야? A도 2분의 1이네요. 그러면 1-2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얘는 약분으로 사라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래 식을 우리가 이해를 해보자. 자, 주어진 식을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절대값을 풀어내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000분의 1 Sn 빼기 1 플러스 1000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다시 여기에 대입을 해주면 Sn에다가
1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 요 sn에 넣었어요. 여기다가 빼기 1. 이게 1000분의 1 마이너스 1000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플러스 1과 요 마이너스는 사라질 거고, 자, 각 항에다가, 각 변에다가 빼기 1을 곱해주면 부동 방향 바뀌니까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1000분의 1, 2분의 1의 n제곱, 1000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잘 생각해 보자고. 지금 R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당연히 음수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얘를 뭐로 표현하면 된다? 0보다 크다라고 표현하자. 그 다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2의 10제곱이 1024라는 걸 알고 있어요. 2의 9제곱은 512라는 것도 알고 있죠. 자, 그 얘기 무슨 얘기냐? 만약에 n이 9라고 한다면 512분의 1과 1000분의 1인데 이땐 얘가 크잖아. 안 된다는 거죠. 즉 n은 10부터 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n은 10, 11 이런 숫자이므로 최소값은 10이 되겠네요. 자,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그리고 비례식 좋습니다. 여기서 식 하나 만들어내자. 일단 자, 등비수열이니까 첫 번째 항은 그냥 A1일 거고요. 자, 두 번째 항은 A1 곱하기 R일 거고요. 요거 대.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 A1 곱하기 R의 제곱 플러스 A 곱하기 R의 세제곱. 네 번째 항은 이렇게 될 거야. 요게 1대 16이래.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은데 묶어주면서 갈게요. A1 R의 제곱 1 플러스 R. 16 곱하기 자, 요 녀석이 누구죠? A1으로 묶으면 1 플러스 R이 될 거야. 근데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A1은 양수일 거지. 0이 될 수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양변을 나눌 수 있어. 또한 R이 음수면 항이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겠지. 그러니까 음수가 아니란 얘기야. 그러니 얘도 양수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 나눌 수 있어. 자, 이런 개념이야. 따라서 R의 제곱은 16이 되고요. 우리가 찾는 R은 양수였기 때문에 4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A1은 뭔지 몰라. 그냥 양수인 것만 알고 있는 상태. 자, 얘를 이용해서 요거 찾아봅시다. 자, SN이 뭐니? R-1분의, 즉 3분의 R이 4니까 첫 번째 항 A1, 그 다음에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게 300A1보다 크다 그랬어. 자, A1 양수니 음수니? 양수죠? 나눌 때 부동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네요. 3 양수니 음수니? 양수죠? 그럼 양변에 3을 곱했다 그래서 부동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뀝니다. 자, 정리. 그러면 4의 n제곱 2. 1이 넘어가서 더해지니까 901보다 크다가 되는 거고요. 자, 4가 2의 제곱이니 2의 2n제곱이 901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2의 10제곱이 1024, 2의 9제곱이 510이라는 거 안다 모른다? 안다. 그 얘기는 저 2n, 지수에 있는 저 2n이 1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n은 5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우리가 찾는 최소 자연수 n은 몇이다? 5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정답은 5입니다.